예, 오늘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죠. 먼저 ETF는 이제 지수 펀드를 지수를 먼저 정하고 그거를 이제 뮤추얼 펀드처럼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이게 ETF를 통해서 주식처럼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처럼 만든 그 뮤추얼 펀드보다는 훨씬 쉽게 언제든지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졌고, 미국에서는 93년에 최초로 이 S&P 500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스파이더라는 ETF가 소개되면서 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ETF를 선도하는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iShare라는 상품명을 사용하는데, 요 iShares.com을 한번 가보시면은 뭐 직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광범위한 국제 또는 단일 국가 펀드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ETF들을 다 여기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및 글로벌 산업부문 펀드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수십 종의 그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ETF와 상품 ETF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 수익률의 배수 멀티플을 목표로 레버리지 ETF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레버리지 ETF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상품 중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ETF가 있어서, 이것은 마치 뮤추얼 펀드가 시장 지수를 능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ETF 상품도 이제 그런 식의 ETF인 거죠. 이 ETF가 이제 포트폴리오 보유 상황을 매일 보고를 해야 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2014년부터 분기마다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색적인 변종 ETF로 상장지수 채권 펀드라고 해서 ETF의 요 끝에 펀드 대신에 노트가 이제 상장지수 채권 펀드고, 끝에 이제 그 F 대신에 V, 그래서 vehicle로 쓰면은 이게 상장지수 상품 펀드가 됩니다. 이게 일종의 합성 ETF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수의 성과랑 연동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는 TRS 스왑이라고 해서 총수익 스왑 계약을 맺어서 한쪽에서는 고정 수수료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그 ETF처럼 인덱스 수익률을 지급받는 그런 식의 계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금융 위기나 금융 경색 기간을 통해서 한쪽에서 의무 이행을 못하면 그 약속받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의 장점은 이게 이제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채권, 원자재, 통화, 부동산, 외국 시장 등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런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상품을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를 활용해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뮤추얼 펀드랑 비교를 하면은 뮤추얼 펀드는 장이 끝난 다음에 한 번만 거래되는데 반해서 ETF는 주식처럼 수시로 거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투자자들, ETF를 대형
투자자가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ETF로 상환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ETF 지분과 주식 포트폴리오를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뮤추얼 펀드 중에서 이제 클로즈 앤 펀드 같은 경우는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거로부터 오랫동안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ETF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순자산 가치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ETF는 같은 조건의 뮤추얼 펀드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수를 가지고 뮤추얼 펀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제 뱅가드의 미국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뮤추얼 펀드의 비용은 1.5%인데 이것을 ETF로 만들어서 하면은 비용이 0.04%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재적으로 세제사항의 이점을 ETF는 제공을 한다는 거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상환을 위해서 보유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자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반해서 소액 투자자가 거래하는 ETF는 다른 투자자한테 ETF를 팔면 되죠. 그러니까 보유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는 기초자산 포트폴리오 주식의 상환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노로드 뮤추얼 펀드랑 비교를 하면은 비용 없이 노로드 뮤추얼 펀드가 순자산 가치를 매입할 수 있는데 반해서 ETF는 브로커를 통해서 매입할 경우에 그 사자 팔자 스프레드 정도의 수수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순자산 가치와 ETF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2010년 5월 6일 날 발생한 그 플래시 크래시의 경우, 이때 7분 만에 다우 존스 산업평균이 58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1000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동안 다시 600포인트가 오르면서 회복이 됐는데, 이런 큰 변동성 속에서 증권거래소가 수많은 거래를 취소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인데, 그때 그 취소시킨 거래의 3분의 2가 전부 ETF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는데, 하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ETF는 순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특히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경우는 더욱 그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ETF가 매우 적은 수의 딜러들만이 그 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딜러가 시장 혼란기에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갑자기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ETF가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요 빨간색이 이제 ETF의 종류고, 파란색이 ETF의 자산 가치인데, 이게 둘 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요 ETF에 투자된 채권 파란 색깔이 상품, 그 다음에 글로벌 국제 주식이, 이 파란 색깔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식 관련 ETF였는데
최근에는 주식 이외의 지수를 이렇게 ETF화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한국에도 ETF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ETF 몇 가지, 스파이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다이아몬드가 이게 그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라별로 이렇게 여러 지수들도 있고 에너지 지수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버스 지수, 레버리지 지수들 다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TF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ETF랑 어떻게 보면 같은 지수를 추적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는 이건 펀드고, 그래서 이건 자산운용사가 발행을 합니다. ETN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구성 종목수에도 차이가 있죠. ETF는 10종목 이상, ETN은 5종목 이상. 자산운용에 제한이 ETF는 있는데 ETN은 없고, 그 다음에 ETN은 ETF에 없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TN은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증권사가 자산을 재량적으로 운영한 후에 수익을 투자자에게 약속하는 그런 구조가 ETN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총수익 스왑 뭐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TF는 NAV가 순자산 가치가 중요한 지표인데, ETF는요. ETN은 IV라고 해서 Indicative Value가 이제 순자산 가치와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한 증권당 실질 가치를 ETN은 IV가 의미를 하고, ETF에서는 추적 오차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ETN에서는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에 이제 ETN은 증권사가 망할 경우에 신용 위험이 있어서 부실한 증권사가 발행한 ETN은 좀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ETF